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인문, 테크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사실 이 책이 처음 나올 때는요, 또 비슷한 시리즈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 유행이 지났으니까 잘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시작된 장소에 대한 책들이요, 계속 백화점, 편의점, 서점 이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소설 베스트셀러 1위를 계속 차지하고요. 그리고 종합 베스트셀러에서도 10위권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영국 펭귄북스에서 한국 소설 중에서는 역대 최고 선인세인 10만 달러, 무려 10만 달러, 6자리 숫자, 처음 6자리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이 1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 책의 판권을 사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 작가들이요, 영미권에 진출한 년이 있었지만 계약금에 해당하는 선인세가 아예 없거나요, 아니면 3천에서 5천 달러 정도를 받고 진출했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 문학의 위상이 좀 높아지면서 선인세도 약간 증가했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정도면 특급 대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만 달러잖아요. 이건 넘사벽 금액인 거죠. 무엇보다 영미권에서 이 책의 흥행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10만 달러 준다라는 이 계약금의 액수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런 소설들이 한국만의 트렌드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았다는 말과 유사할 것 같습니다. 북튜버이신 공백님이요, 이런 장르를 장소 힐링이라고 명명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그냥 힐링 소설이라는 명칭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힐링 소설이라는 장르는 K소설의 대표 장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이 한국적인 트렌드를 세계에서 인정받는 트렌드로 바꿔버린 그런 기념비적인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책이죠. 펭귄북스의 계약이 그 증거가 되겠고요. 윤정은 작가의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입니다. 이 책을 읽은 지는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요. 저는 소설과 에세이의 중간 정도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바로 새로운 장르의 탄생인 거죠. 마음을 다독이고 힐링을 전하는 에세이가 한동안 유행했었는데요. 사실 그런 말랑말랑한 이야기들만 쭉 나열된 에세이를 계속 보다 보면요, 말의 힘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위로의 말들을 스토리와 결합해서요, 은근히 전하는 식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소설인 것입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스토리가 많이 강조된 형태라면 한국으로 오면서 에세이적인 느낌이 더 강해진 거죠. 그리고 그게 세계적으로 하나의 장르로서, 힐링 소설이라는 장르로서 인정받는 시초가 이번 펭귄북스의 계약이 아닌가 싶은 거고요.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는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태어난 지은이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능력과 그리고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힘을 가진 지은이는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과의 행복한 기억을 되찾기 위해 세기를 거듭하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의 그 시간으로 다시 갈 순 없었죠. 다시 태어나기에도 지친 지은이는요, 이번 생에서는 뭔가 다른 느낌을 주는 메리골드라는 지역에 슬프고 불행한 기억을 지워주는 마음 세탁소를 차리게 됩니다. 하얀 티를 입고서 지우고 싶은 자신의 기억을 상기하면 그 기억이 그 티의 얼룩으로 나와서요, 그것을 세탁하면 기억이 사라지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세탁소에 와서 슬픈 기억을 꺼내놓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우기도 합니다. 간혹 그 기억을 그냥 안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들이 표출되어 부딪히면서 책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삶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건네는 말의 위로를 받습니다. 공감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것은 주인공인 지은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수록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도 치유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어요. 기억이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여전히 그 나쁜 기억은 현재인 겁니다. 그 기억을 과거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과거로 돌리는 방법이 바로 그 기억을 인정하는 것이죠. 결국 나쁜 기억, 잊고 싶은 기억 역시 우리의 정체성이자 모습입니다. 다만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면
그 기억은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낫겠지만요. 그 기억을 발판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조금 더 단단한 삶의 모습을 형성하면 오히려 그 기억은 나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는요, 사실 기억을 지워주는 곳이 아닌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곳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허한 느낌이 있던 세탁소 주인인 지은이 역시요,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 치유받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소설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는요, 어떻게 보면 한편의 에세이 같은 느낌이지만 그 메시지들을 스토리 안에 담아두면서 에세이라는 장르가 빠지기 쉬운 비슷한 느낌의 나열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에세이라는 장르를 처음 만든 몽테뉴 이후로 에세이는 작가의 생각들의 나열이라는 한계를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파편화된 메시지들을 스토리로 이어붙여 놓으니까 스토리의 쾌감과 에세이의 공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장르가 새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요, 우리만의 칭찬은 아닌 것이요, 펭귄북스에서 기대감이 가득한 액수로 이 소설의 판권을 사갔다는 것에서 세계적으로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K소설이라고 하면 말만 그렇게 만든 것이지 특별한 특징이 없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K소설이란 말을 세계적으로 유행시킬 만한 그런 반석을 쌓은 것이 아닌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윤정은 작가의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였습니다. 시안 책방은요, 책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공간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여기를 좀 검색하다 보시면 이런 얘기, 이런 해석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만족감을 많이 얻어가시더라고요. 일종의 독서 세탁소입니다. 마음껏 치유받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이용료를 지불하셔야죠. 좋아요와 구독 이걸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